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유치원 가방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발견했는데요. 못 보던 거라 어디서 난 거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친구가 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행동이라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도벽이 생기면 어쩌나 엄마의 걱정은 커지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 내 아이를 부탁해 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6살 아이가 친구의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고 집에 가져온 상황이네요. 어렸을 때 한 번쯤 있는 에피소드겠거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 한번 가지고 싶었던 적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남의 물건을 가져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은요, 호기심으로 장난삼아서 한 행동이기도 해요. 어린 시기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잘 타이르고 설명하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아차리거든요. 네. 특히나 도덕성이 좀 발달하는 초등학년이 되면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소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좀 소리가 네.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만 그래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면서요. 네, 3, 4세 유아의 경우에는요, 자기 만족의 표현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가져옵니다. 네. 또 때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기도 하고요. 또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사랑받지 않을까? 또 부족한 사랑을 물질로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평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허용적으로 해주셨던 그런 경우에는요, 네.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그 마음은 단순하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어떤 심리적 상태나 그 아이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런가 하면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욕심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호기심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물건, 또 흥미로운 것, 여기에 자연스럽게 끌리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물건이 남의 물건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에 특별함을 느끼고요. 만져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종종 남의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가져오는 행동, 이것을 완전히 가져간다, 이렇게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아직 언어적인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해요, 내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주머니에 쓱 넣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자녀의 심리나 또 마음 상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놓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죠.
이 시기 아이들은요,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빌리는 것, 가져가는 것, 이 차이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 이런 개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훈육하면 좀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네, 주머니 속에서 낯선 물건이 나오면 덜컥 걱정되실 거예요.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이 물건이 이뻐 보였어? 갖고 싶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먼저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아이는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두려움 없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말 그거 갖고 싶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그 물건을 보고 느꼈던 생각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네. 또 갖고 싶어하는 것을 즉시 해결을 해주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내 것 갖고 오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걱정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개념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 이건 친구 거야.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 하고 소유의 개념과 함께 허락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 잘못된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옷의 이유가 되면요. 물건의 주인이 있음을 깨우쳐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가져왔다면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해요. 미안해, 이거 내 거 아닌데 잘못 알고 가져왔어, 돌려줄게 라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이들이 또 스스로 사과할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지는 그런 행동을 부모가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했다면 당연히 격려해 주셔야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부모님께서 아이의 서랍을 연다든지 아이의 물건을 내가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허락을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도 남의 물건을 쓸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델링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물건을 잃어버린 그 친구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모델링 강조하셨는데 오늘 사연 속에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물건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부모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또 때로는 지갑을 열어놓고 방치한다거나 또 돈을 아이에게 꺼내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거 이런 걸 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남의 지갑에 손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잘못된 행동은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고 부모님께서 먼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네, 간혹 부모님들께서 예전에 아이가 저질렀던 잘못을 들추어서 탓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심하게 꾸짖고 또 예를 들면 그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겠죠. 또 나쁜 아이라는 자괴감 이러한 그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이 유발되게 되면 오히려 남의 물건을 더 가져오고 싶어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반성이 아니라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로 유발하게 되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아이의 행동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요. 그 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 그 아이의 욕구,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